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가 로켓을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줬다고 봅니다. 이 로켓은 트럭입니다. 또 버스입니다. 그 트럭에 실어서 나르는 그 화물, 또 버스에 타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우주산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두고 한국 우주산업이 제대로 된 출발선에 섰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누리호 4차 발사로 인해서 우리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환호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누리호 4차 발사를 할 때 직접 그 고흥에서 발사대 근처에서 바로 봤습니다. 밤 한 8시부터 있으면서 새벽 1시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한 거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몇 분의 어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전날에 그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은 매우 춥습니다. 그 추운 거를 참고 바라보는 모습에서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구나 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우주산업을 바라보는 관심들이 얼마나 많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발사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 이러한 환호하는 이러한 이면에 이번 기회에 우리 우주산업에 대한 것을 좀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산업은 3차 이후에 4차까지 가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1년마다 쏘는 것이었는데 2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5차는 내년 6월, 6차는 또 그 다음 해 6월 해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속 발사를 할 텐데요. 이번 4차가 기술적 안정화냐, 또 아니면 또 민간이 어떤 등판이냐,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 우리가 로켓을 쏠 수 있을까? 라는 무릎에 답을 하는 시간이었고, 또 4차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제작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로켓을 양산할 수 있을까? 라는 무릎에 답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는 우리가 과연 로켓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가 로켓을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줬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 있는데 상업 발사 시장을 장악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마당에 누리호는 여전히 일회용입니다. 제가 쓴 칼럼에 보면 우리가 그 발사 성공이라는 여러 가지 캠페인의 기포가 꺼진 뒤에 냉혹한 어떤 장부를 들어봐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칼럼을 썼지만, 그 출발선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페이스X에서는 재사용 로켓에 대한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발사 전문가들은 한 10회 정도 재사용한다 라고 보면 이 재사용 로켓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재사용 로켓을 100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지금 30회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을 대조한다면, 마치 차로 따지면 스페이스X는 람보르기니를 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차 발사가 끝났고 1년 단위로 5차, 6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우리가 달 착륙선, 그리고 그 이후에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것들도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가 100번을 더 재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30번을 재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켓에 대한 기술 전문가들도 최초의 재사용 발사가 성공했을 때에 했던 논평이 10회 정도 재사용하면 성공적이다 라고 했는데 30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손을 놓으면 안 되겠죠. 이번 4차 발사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또 그 축적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주 산업을 어떻게 끌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또 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보면서 진행하다 보면 분명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 국가 안보적인 논리, 또 우주산업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완성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둘러싼 기술 이전의 투명성과 특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가 3차 발사 이후 2년의 경과 후에 발사를 했습니다. 2년이 경과한 이유는 민간 이전이라는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발사를 하면서 이 민간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4차 발사가 뉴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뉴페이스 시대가 됐다라고 기사화되고 또 많은 부분 정부도 발표하는데 저는 이거에 너무 뉴페이스 열렸다라는 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4차 발사가 이루어지면서 2년여 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이 기술 이전과 또 이 기술 이전에 대한 특혜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국가 자산을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쟁, 또 얼마에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2년여의 시간이 갔던 것이고, 결국 선정된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이 됐고, 또 선정이 되면서 이 발사체 조립 공장을 고흥에다 놓겠다라고 제안서를 넣었는데 고흥의 어떤 그 산단이 구성이 안 되면서 순천의 산단에 옮겨지고, 또 순천의 산단에 옮겨지면서 창원이나 다른 또 지역에 우리 쪽으로에 대한 유치 문제도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이 4차 발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민간이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참여했냐라는 냉정한 판단도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조립 생산에 대한 역할만 했는 것인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숙제가 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발사에 거쳐서 가장 시끄러웠던 건 역시 민간 체계종합 기업에 대한 선정, 또 기술 이전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이었는데 국가 세금으로 만든 이 핵심 기술을 왜 특정 기업 하나에 대기업에 몰아주느냐에 대한 소리도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 3차까지 만든 기술을 4차 때 선정되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이 습득됐고, 그럼 5차, 6차, 그럼 다 민간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우리나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발사체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시각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발사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발사체 기업 중에 이노스페이스 기업이 상장사로서 아주 부각돼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도 지금 발사 시점을 계속 미루면서 기술적 검증을 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17일 했다가 또 다시 22일인가 또 했다가 또 며칠씩 이렇게 연기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숙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발사를 통해서 민간 이양이라는 아젠다는 맞지만 그것이 진정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라고 단정 지으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성급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용기와 또 희망은 줄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노력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또 지금 시점에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누도 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치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 국가가 기술을 쥐고 있으면 연구는 되지만 산업은 안 됩니다. 미국의 나사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기술을 아낌없이 푼 이유도 결국은 민간이 경쟁해야 단가가 낮아진다 라는 이런 생태계를 인지했기 때문에 나사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기술을 아낌없이 준 거거든요. 문제는 줬느냐 안 줬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소외되지 않았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물론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주도 아래 기술력과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굉장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타트업을 선택을 해서 기술력을 이전해 준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성공적인 아주 막대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소 스타트업에게 어떠한 기회를 줬는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는 어떤 특정 기업, 대기업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또 그 기업이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정 당시에 기술적 이전과 특혜 논란 등 한 260억 정도의 기술 이전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260억에 대한 이전비가 맞는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부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중소 스타트업이 소외되지 않았는지, 또 우주 생태계를 설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러한 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대기업 한 곳만을 우주 재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소규모 우주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누리고 4차 발사 이후에 여전히 불투명한 이런 어떤 우주 산업의 생태계에 어떤 여러 가지 희망적 메시지를 계속 안겨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러한 4차 발사의 어떤 환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발사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로 이어지기 위해 가장 부족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우주 산업이 앞으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인가에 대한 생태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것은 미국의 스페이스 X 해외가 연 것이지 우리나라가 연 것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그걸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도 글로벌처럼 뉴스페이스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주 산업도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다라고 단정 지어지는 것,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어떤 기술력이 아닙니다. 정부의 어떤 고객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X가 무너질 뻔할 때 나사는 앞으로 니네 로켓을 쓸 테니까 개발을 해. 1조 6천억 원의 어떤 사업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티켓을 준 셈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앵커 터너런트가 된 것이고, 이 앵커 터너런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스페이스 X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부가 여전히 갑의 위치에서 예산을 쪼개주면서 기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패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이런 문화, 또 기술 구매자로서의 어떤 정부, 이런 것들이 실종됐다라는 것이고요. 기업이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뉴스페이스의 혁신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보장을 한, 또 실패를 인정한 이런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발사와 위성체를 포함한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주 산업을 한국 우주 산업 항우연에서 주도하면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갔고, 거기에 이제 우주 산업을 진정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주 산업 우리나라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주장들을 해오고, 항상 그것이 제1번 탑픽으로 나와 있었죠. 해결해야 할 첫 꼭지로.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우주항공청이 생겼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이 생긴 거죠. 그러나 저는 우주항공청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주항공청이 과연 이런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산업 생태계의 형성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거기 이제 보면 나사에서 있었던 본부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인이 사임을 얘기를 했죠. 과연 그분이 왜 사임했을까? 그냥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우주 산업은 보여주기식의 어떤 퍼포먼스적 모습은 아닌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생겨서 그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라고 단정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도 열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주 산업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컨트롤 타워가 생겼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이미 해결됐다라고 보고 논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우주항공청이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명칭부터가 제가 여러 번 컬럼도 썼지만
우주항공청이 항공자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청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만들 때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때도 보면 발사체의 성공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위성을 운송하는 운송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위성, 그 위성들에 대한 논의는 관심이 적습니다. 거기에 주체계 위성과 또 서브 부체계의 12개의 그 큐브급 위성들이 탑재됐고 어떤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또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 참여했던 기업들에게 막대한 R&D 연구 자금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태계적인 어떤 그 것들은 구상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뭐 발사체를 뭐 1년에 한 번 쏘겠다, 2번 쏘겠다, 뭐 이러한 지엽적인 논리로 가져가는 것은 우주산업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근본적 역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수 발사체 경쟁에서 우리는 지금 자동차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페이스X는 람보르기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주 발사체를 가지고 기술적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글로벌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성 있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적절하게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일 갈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이 변화는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기회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우주산업은 한 국가의 어떤 산업적인 축뿐만 아니라 어떤 외교적, 글로벌적, 어떤 세계적 관점에서의 어떤 우주산업의 어떤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이러한 지정학적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같이 있죠. 산업을 연결하고 이 산업적 사항들이 우리의 기술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산업에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n분의 1의 어떤 역할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달 뒤편에 어떤 그 샘플을 가져오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틈 바구니에서 한국의 우주산업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발사체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걸 원할 거고요. 하지만 제약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우리는 아직 조연급입니다. 일본처럼 핵심 모듈을 만들거나 우주인을 보낼 강력한 협상 카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아르테미스 사업에 우리가 조연급 밖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러 번 제 칼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우주사업은 기술력이 곧 외교력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4차를 넘어서 차세대 발사체를 서두르는 이유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이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는 어떤 지정학적 어떤 그 몸값을 높이는 이러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 우주산업이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한국의 우주산업 중에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로켓은 트럭일 뿐 핵심은 화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로켓은 트럭입니다. 또 버스입니다. 사람을 운반하는 버스, 짐을 운반하는 트럭, 그 트럭에 실어서 나르는 그 화물, 또 버스에 타는 사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우주산업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6G 되었던 통신, 초정밀 위성, 영상, 우주광물 채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주산업과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죠.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건 로켓 발사의 대행보다는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 때문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더 큰 로켓이 아니라 더 똑똑한 위성 서비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팔 것인가, 비즈니스적 모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러한 우주 산업에서의 비즈니스적 모델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60년대 로켓 경쟁에 뒷공무리만 쫓는 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드웨어의 강국을 넘어서 소프트웨어의 강국으로 가는 길, 그것이 K 뉴페이스가 잡아야 할
최후의 승부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많은 부분 실망한 것이 최근에 그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주항공청의 업무 보고의 내용 속에서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의 비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발사체를 몇 번 1년에 한 번 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뭐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쏴라. 그것만이 우주산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스페이스X가 돈을 버는 로켓 발사가 아니고 스타링크라는 통신 서비스가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우주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우주 산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발사만 하면 뭐합니까? 그 발사 이후에 발사했던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그 효율성을 가져갈 것인가. 최근에 보면 이번 누리호 4차의 그 서브 위성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의 큐브 위성은 우주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주를 둘러싼 수많은 위성 조각들이 지구를 빼곡하게 메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그러한 것은 심해지겠지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이번 큐브 위성은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것들을 일정 시간이 되면 지구로 끌고 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위성도 발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냉철하게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도, 정부 자금도 아니면 민간 투자 펀딩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우주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 산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적 어떤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우주산업의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이러한 것들을 정부나 또 우주항공청, 그걸 주무하는 우주항공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전 정부 때 지정이 되고 그래서 3축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대전은 인재양성, 그리고 경남은 위성, 그 다음에 전남은 고흥을 중심으로 한 발사체 특구 지역으로 클러스터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클러스터별로 1조에 넘는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중복 투자되고 또 산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위성 특구인데 발사체 하고 있고 위성하고 있고요. 전남도 발사체 특구인데 위성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위성하고 발사체를 별도로 구분해서 산업을 갈 수도 없고 함께 가야 하고요. 또 인재 양성에 대한 것도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도 인재 양성해야 되죠. 각 지역에 맞는 또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통합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중복은 없는지 정말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 우주산업 벨트로 묶어서 중복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없애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없이 뭐 1년에 한 대 쐈네, 두 대 쐈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국방융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방위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기술진흥원을 만든다든지 방산 클러스터를 방산우주 산업 벨트를 조성해야 된다든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 내용들을 칼럼에 싣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수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아젠다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을 위해서는 노바엑스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직접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우주산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방산과 우주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우주항공 방산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